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격 회동. 뭔 전격이야. 찾아가서 만난 거죠. 이 양반은 지금 그 사찰을 갖다가 순리하고 있대. 사찰 투어라는 게 무슨 상품으로 개발됐나? 법조사에 있다가 오늘은 강원도 쪽으로 갔나 봐요. 그거를 또 알려줘. 그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알려줘. 그래가지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찾아가. 너무 좋다. 알려줘서. 아니 숨으려면 꽁꽁 숨어야지. 그냥 너무 꼭꼭 숨는 거죠, 형식은. 근데 내용상으로 그 뒷문을 이렇게 쓱 열어주니까 김태년 대표 입장에선 고마웠을 것 같아.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주호영 입장에서도 나가고 네. 싶은데 야 네가 좀 나 좀 데리러 와. 요 느낌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김태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렇죠. 지금 시한 데드라인은 26일입니다. 네. 최소한 26일까지는 3차 추경 처리한다고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있다는 일단 느낌을 줘야 되고요.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에요.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올 것 같습니까? 안 가져오려고 애를 쓰겠죠. 네.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가게 되냐면 만약에 주호영 대표랑 미래통합당이 지금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기재위하고 예결위하고 예산 편성에 꼭 필요한 상임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결특위부터 구성하고 예결위원장 선임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추경은 처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이 하루 늦어지면 국민들의 고통은 하루가 아니라 100날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잖아요.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왜 또 미루고 해가지고 이걸 질질 끌려간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드디어 김태년 원내대표한테도 지금 악플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달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환경, 그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기득권인 우리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부, 개혁적인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건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마냥 주호영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각 18개 상임위원회 간사 내정자들하고 네. 만나서 지금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주호영이 돌아와서 국회 협조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네, 준비 다 해놓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나중에 7자리 상임위원장을 내주더라도 빨리 구성해서 가야 되는 순간이 오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경이 지금 오늘도 문 대통령이 주말에 대변인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3차 추경 급하다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패싱하는 모양새로 안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좋게 보면. 네, 그런데 어떤 순간이 오면 그냥 가야 돼요. 가야 되고 그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지금 야당은 하나도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데 급한 건 여당이고 여당이 급한 이유는 애민 정신 때문에 네. 그래요. 애민 정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도 그러니까 사실 나 엄청 삐졌다 이거잖아요. 네. 법사위 우리가 못 가져올 바에는 니들이 다 가져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언론 기사가 나기를 진입하게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진짜 가져도 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상임위 구성원 명단 내라 이렇게 김태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 최후 통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 한번 그 신기한 발휘해 보실까요? 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을 결국 다 가져올까요? 아니면 7개는 나눠줄까요? 결국은 7개 나눠주게 될 거다.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결위원장 정도는 민주당이 확보하고 추경 처리할 수도 있다. 먼저? 네, 필요한 거 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맡으려고 했던 거 하나 더 던져주고 7개는 준다? 네. 그리고 예결위원장도 추경 처리하고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추경 처리해야 되니까. 지금 법사위원장도 내놓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을 빨리 통과시켜 버리세요. 일하는 국회법 통과되면 그러네. 법사위에 그 체계 자구 조정이 없어져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거 그 야당 줘도 문제 안 돼요. 그래야 민주당의 진정성도 보장되거든요. 그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권한을 갖고 네. 발목 잡기에 썼던 부분 때문에 근데 법사위원장은 상식적으로도 이번에 이 전반기만 아니라도 좀
우리가 갖고 있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일하는 국회법에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권 이게 이제 게이트키핑 기능하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일하는 국회법이. 그걸 핑계로 계속 잡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없애면 그땐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도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연연한 분들은 이번에 선거법 걸렸다든지 정치자금법 걸린 분들이 연연하시겠죠. 예. 18개 다 가져오기를 많이 바라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근데 그 18개 가져와서 속 시원한 게 목표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추경 처리가 목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사굿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 우리 입장에서는 가져와라. 그러고 있고 딱 끼어있는 김태현 원내대표 입장은 예결위원장은 확보해서 추경은 처리해야 돼. 나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절로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그 불자세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기독교 믿으시는 분은 교회로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불자세요. 네, 그리고 이제 웃겨서 그래요. 웃겨서. 불교 그 계에선 굉장히 신망이 높으세요. 아, 그래요? 그분이? 네. 우리 호영수님이? 네. 이미 출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국회를 버리고. 그런데 주호영 대표가 25일께 국회 복귀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웃기다니까요. 나 삐졌어. 사라질 거야. 하고 가출을 했어, 지금. 근데 절로 갔으니까 출가가 됐고. 근데 그걸 또 데리러 가는 사람 입장이라는 건 얼마나 웃겨요, 이게. 국회의원입니다. 세비 받으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에는 계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국회에 계시면서 뭐 의원들도 만나시고 뭐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제가 늘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저렇게 강원도의 사찰까지 쫓아가는 모습은 저는 뭐 아주 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 생각 하나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교육시킬 때 버릇을 잘못 들이면요. 그 버릇이 성인 될 때까지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잘못된 버릇. 네. 그러니까 이 180석을 민주당에 몰아줬던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기한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법대로 하겠다 하고 그냥 6개만 뽑을 게 아니라 18개 뽑고 시작했어도 지금 이미 그 여파가 다 여진되고 이미 그 사람도 국회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18개 다 가져와야 국회가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그때부터 무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180명은 그때부터 재선이고 뭐고 다 염두에 두지 말고 미친 듯이 일해야 돼요.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뭐 그런 상황이 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렇게 할 사람이라니까요. 네. 그러나 그렇게 가기 전에 급한 불부터 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혜롭게. 그 강원도에 보고 사찰에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네. 대화가 뻔해. 뭔 말이냐? 같이 갑시다. 법사위를 내주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결국 법사위 이야기만 했을 것 같은데 김태현 원내대표가 또 법사위를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이미 끝난 걸 어떻게 그냥 낙장 불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답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저쪽에서 법사위라고 하는 타이틀만 안 걸고 뭔가 이렇게 독재적인 느낌 해서 나중에 협상을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법사위 가져올게 법사위만 딱 목표를 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바뀐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거는 장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상황은 이 연극 무대는 머무르지 않아요. 네, 이거는 다시 돌려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극은 사라져요. 주호영이 못 이긴 척하고 국회로 나오게끔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보수 언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1인 미디어나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명심해야 될 게 만약에 보수 언론대로 갔다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참패했어요. 네, 그런데 선거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극우적 보수 언론들은 국민들과의 괴리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에 대한 81% 찬성의 의미는 이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중요한 사안을 정할 때
예상되는 게 뻔하잖아요. 저는 민주당의 일부 그 의원들 있잖아요. 맨날 그 종편이나 그 조중동의 그 분위기대로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 또 조중동이 받아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총선에서 졌어야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6개 상임위원장 뽑을 때 네. 에라 모르겠다고 질러서도 지금 이미 그 여론은 비난 여론이랑 똑같을 거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예결위까지는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속만 탑니다 지금.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하루에 380만 명 정도가 추경 처리가 안 되는 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그냥 들리면 안 되거든요. 아니 뿐만 아니라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국회의원이어 봤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최민희 작가님? 왜요? 말하지 말래매. 어쨌든 국회의원은 코로나로 경제가 무너져도 월급을 받아요, 세비를. 네. 그러니까 정말 국회의원은 낮아져야 돼요. 내 말이요. 애가 타야 돼요. 지금. 그냥 문호동 무임금 합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네, 마찬가지. 일 안 하면 문호동 무임금 해야지. 이건 말도 안 일해야 되는 돼요. 거. 진짜. 뭐 언론사 이런들 뭐 서민들 우리가 알고 봤더니 조중동이 3차 추경 엄청 지금 막 반대하는 논조의 기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해를 못 하겠어. 걔네들은 일반 서민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고통 안 받거든요. 그런데 신문협회에서는요. 신문협회에서는 그 신문사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서를 했어요. 그게 뭐냐고. 참 열받네. 자 일단 알겠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